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1차 시에 핸드 드립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했고요. 오늘은 핸드 드립 중에서 멜리타 드리퍼와 칼리타 드리퍼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 드립은 기계가 아닌 손으로 커피를 내리는 것을 뜻하고요. 구체적인 의미를 보면 물과 드리포트는 이게 보이시죠? 드리포트 물을 끓이는 데 사용하는 거죠. 드리포트와 드리퍼를 사용하여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을 말하고 멜리타, 칼리타의 두 가지를 비교해서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리브거든요. 리브인데 멜리타 드리퍼고요. 칼리타 드리퍼입니다. 멜리타는 구멍이 하나이고 칼리타는 구멍이 3개가 나 있죠.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 길게 줄이 생겨져 있는 이거를 리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브는 종이 필터가 드리퍼에 잘 밀착이 되고 추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든 홈이라고 보시면 되고, 리브의 역할은 물이 커피층을 통과할 때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며 추출을 할 시 공기가 빠져나가는 통로 역할을 해줌으로써 커피 성분이 골고루 추출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1차 시에서 두 가지 드리퍼를 비교를 했었어요. 비교를 할 때 멜리타하고 이제 칼리타를 비교를 했었는데 멜리타는 구멍이 하나고요. 구멍이 작아서 커피가 물과 섞여 드리퍼 안에 머무른 시간이 늘려줌으로써 묵직한 바디감과 강한 맛 등 감칠맛이 있는 커피 추출이 가능하고 중강 볶음 이상의 커피에 알맞은 드리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보시면은 요건 칼리타거든요. 칼리타 드리퍼는 구멍이 3개고요. 리브 모양도 조금 보시면은 조금 다르죠? 보시면 반 침지식, 반 여가식이라고 하는 드리퍼이고, 침지식의 장점인 이제 묵직한 쓴맛과 여가식의 장점인 부드러운 맛을 조화롭게 느낄 수 있는 드리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리타는 이제 칼리타사의 드리퍼고요. 핸드 드립 커피를 추출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드리퍼 중에 하나가 이 칼리타 드리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칼리타는 출추가 바닥에 3개가 있지만 구멍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하고요. 추출 속도가 이제 어느 정도 제어가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맛의 변화폭이 적고 안정적이고 바디감보다는 이제 신선한 신맛을 강조한 드리퍼라고 보시면 되고, 로스팅 종류는 이제 약한 로스팅 콩의 온도에 적합한 드리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멜리타하고 칼리타 추출을 해볼 거고요. 추출 방법은 멜리타, 칼리타 동일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나선형 추출 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나선형 추출 방법은 보시면은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중앙에서 외곽으로 나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원을 그리며 물을 주입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커피의 부드러운 맛을 느끼기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추출이 일정하고요. 물의 스피드를 조절하며 커피층이 얇은 외곽은 조금 빨리 주입을 하고 커피층이 두꺼운 중간층은
물 주입에서 속도를 최대한 천천히 해서 조절해서 커피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멜리타와 칼리타가 이제 나선형 추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멜리타 추출을 해볼 건데요. 멜리타 추출 방법은 추출구가 하나라고 했어요. 보시면 중강 볶음 이상의 원두를 사용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앙에 두고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준비한 게 스타벅스 콩입니다. 별다방 콩인데 보시면 다크 로스팅이 되어 있고요. 중강 볶음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특성이 되어 있는 게 베로나 커피인데 원산지는 포르투갈이고요. 아라비카 커피 온도입니다. 100%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온도를 블렌드 하는 거예요. 온도를. 그래서 이름을 이제 블렌드를 해서 이렇게 이름을 베로나라고 지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다크 로스팅 정도가 됐고 맛이 적혀 있습니다. 다크 로스티한 달콤한 다크 코코아 향이 난다. 달콤하고 다크 코코아 향이 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아라비카 온도 100%입니다. 그래서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분쇄된 스타벅스 거는 분쇄된 온도를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디야 거는 이제 홀빈인데 카리타 할 때 사용을 할 겁니다. 케냐 온도고요. 그래서 분쇄를 해서 추출을 해볼 거고 이거는 분쇄했는 온도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특징을 보시면은 핸드드립 하실 때는 분쇄된 온도보다는 로스팅을 해서 한 24시간 이후, 그러니까 탈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두 안에 이산화탄소라든가 잔미 같은 게 이제 빠져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빠지고 나서 분쇄해서 바로 커피 핸드드립 추출을 하게 되면 제일 신선한 온두를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스타벅스 거는 이제 분쇄되는 걸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근데 판매를 하는데 추출을 할 때 분쇄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산소하고 신선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진공 포장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하고 차단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분쇄를 하면서 이게 산소하고 접촉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홀빈 상태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다 커피 전문점 매장 업체에서 판매하는 온두고요. 우리가 로스터리 카페 같은 데 가시면은 갓볶은 온두를 구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볶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지난 온두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드립 하실 때 즉시 글라인딩 해서 사용하시면 제일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진공 포장을 해서 산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로 이렇게 밀봉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딱. 오늘 추출 그람은 보통 이제 스타벅스 매장에 사용하는 거는 보시면은 10g에 180ml를 추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핸드드립에서 너무 적은 양을 사용하시게 되면 추출했을 때 맛있는 맛을 다 추출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2인분 이상은 상관이 없고요. 1인분을 하실 때는 한 15g으로 하셔가지고 한 200ml 정도 추출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잠시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스푼이 여기 있거든요. 스푼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람은 어차피 달 거기 때문에 스푼이 용량이 있는 거 사용하셔도 되고, 안 그러셔도 됩니다.
보시면 또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메리타하고 칼리타로 사용을 하실 때 여가지가 있거든요. 여가지가 있고, 그 다음 보시면 이게 드리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드립 서버거든요. 밑에 서버고요. 보시면 필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커피를 깔끔하게 걸러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겠죠. 접는 방법은 보시래요. 안쪽으로, 이걸 안쪽으로 쳤을 때 안쪽으로 한번 접어주시고, 얘는 반대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쪽을 벌려서 뒤쪽 면을 찝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드리퍼에 잘 밀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끼워주신 상태에서 물을 끓이겠습니다. 물은 우리가 사용하는 다크 로스팅이기 때문에 90도 정도 밑에서 온도를 맞춰가지고 추출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수업을 설명할 때 한번 해봤는데, 로스팅이 강한 것은 온도가 조금 낮게 추출하셔도 성분이 충분하게 추출이 되고, 로스팅이 미디움 이하로 로스팅이 된 콩은 물의 온도를 로스팅 했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하셔야지 충분히 성분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먼저 멜리타 드리퍼를 할 건데, 일단 물을 끓여준 상태에서 린싱이라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린싱은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버하고 드리퍼의 온도, 그러니까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안에 잔미라든가 이런 성분들을 물을, 뜨거운 물을 주입하면서 좀 빼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추출하고 났을 때 우리는 일회용을 사용을 할 거거든요. 일회용은 열을 많이 빼앗아 가지 않기 때문에 데워줄 필요는 없지만, 커피 머그잔을 사용하실 때는 예열된 잔을 사용하시거나 뜨거운 물로 물을 부어서 예열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칼리타도 이와 같은 종이 필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설명 하나 더 드릴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표백 여가지인데 표백이 안 된 나무색을 띤 여가지도 있습니다. 이제 표백 여가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표백되지 않은 여가지 필터를 사용을 하시면은 약간 나무 냄새 같은 맛이 빠져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커피 맛에 좋지 않은 영향이 조금이나마 미칠까봐 표백된 여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선형으로 해서 추출을 할 거고요. 추출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린싱 과정이 끝나고 났을 때는 원두를 그라인딩 해서 15g을 드리퍼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뜸들이기를 하게 됩니다. 커피의 중심부에서 외곽 방향으로 나선형을 천천히 물 빠짐이 없이 섬세하게 주입을 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1차 추출, 도넛 모양으로 팽창을 하면서 부푸는 과정이 끝나면 나선형으로 회전을 하며 두 번째 물을 줍니다. 이제 세 번째는 2차 추출을 하고 물의 주입량은 조금 늘려서 스윙 속도를 조금 빨리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3차 추출을 하는데, 물기를 굵게 하여 스윙을 마무리하는데, 처음에 이제 원하는 추출량이 추출되지 않았을 때는 한 번 더 4차 추출까지 해서 원하는 양이 추출이 되고 나면 마무리로 드리퍼와 서버를 분리하시고 커피액을 잔에 부으시고 시음을 하시면 됩니다. 물이 끓었으니까 린싱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린싱 과정은 종이 필터가 적실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저울을 켜겠습니다. 지금은 물의 그람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굳이 안 켜놓으셔도 되고요. 보시면 린싱 과정이 돼서 물이 다 빠지고 나오면
이제 서버에 있는 물을 버려주시면 됩니다. 서버도 미리가 있는 것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0점을 맞추시고요. 15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15g입니다. 보시면 가벅기에 톡톡톡톡 쳐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물길이 그쪽으로 가서 다른 쪽은 물이 추출이 되지 않고 조금 쏠려 있는 쪽으로만 물이 추출이 되기 때문에 톡톡 쳐주시고요. 이제 0점을 맞추겠습니다. 0점을 맞춘 다음에 초도 가능하거든요. 핸드 드립은 3분의 1 내에 하시면 되고,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드리퍼, 그 다음에 서버, 그 다음에 드립포트도 있고요. 드립 필터죠. 이 종이 필터고 이제 핸드 드립 할 때 사용하는, 보십시오. 드립포트입니다. 드립포트. 핸드 드립 할 때 사용하는 드립포트. 드립포트를 사용을 할 건데, 일단 물의 온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물의 양은 250ml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0ml 정도를 사용하셔서 200ml 추출을 해내시면 되고, 뜸들이기는 한 20ml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드립포트가 모양이 여러 가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용량이 2인분 이상 하실 때는 이렇게 큰 걸 사용하시면 되고 1인분이기 때문에 작은 걸로 사용하셔 물의 밀리는 250ml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늘고 이렇게 돼 있죠. 가늘게 되는 게 이제 물줄기 조절하기가 더 좋고요. 보시면은 드립포트 모양이 S자 형태로 유지된 이유가 물줄기를 조절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안이 된 겁니다. 물의 온도를 측정을 하면 88도 정도 됩니다. 88도로 해서 강한 로스팅을 했기 때문에 88도로 정도 해서 핸드 드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초를 누르고요. 지금은 뜸들이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보시면은 좀 앞쪽에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뜸들이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림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뜸을 들이고 난 다음에 신선한 온도일수록 이
공기가 그 커피 가루 안에 물이 들어가면 이산화탄소 가스 같은 게 배출이 되면서 브루밍 현상처럼 불어오르는 현상이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제 1차 추출을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보이시죠? 북 올라오는 현상이. (1차) 추출이 끝났고요. 물이 거의 빠지게 되면 2차 추출 들어가겠습니다. 추출을 하실 때 물이 주입은 드리퍼 벽면 쪽은 타지 않도록 주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1차 추출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되 물의 주입량 속도를 2차 추출 때 조금 빨리 해주시고요. 안쪽은 조금 천천히, 바깥쪽은 조금 빠르게 추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2차 추출이 끝났고요. 초는 지금 보시면은 2분 30초 정도 지났고요. 양은 142ml 정도 됩니다. 시간은 3분에서 4분 정도 소요되면 되고, 보시면은 그람량 말고 미리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 4차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미리 조금 모자라니까. 우린 200ml까지 추출을 하려고 하는 거니. 밀인 200ml 나왔고요. 초는 4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뜸들이 과정에서 초는 빼셔도 되기 때문에 3분 한 40초 정도 나왔고요. 커피는 200ml 추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100g에 180ml를 추출하려고 했는데 1인분 10g을 했을 때는 커피가 충분히 성분이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15g으로 200ml를 추출했습니다. 보이시죠? 네. 멜리타 추출을 방법을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했고요. 보시면 추출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멜리타는 보시면은 맛이 중강볶음 이상으로 추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추출을 하게 되면은 칼리타보다는 어떤 맛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냐면 조금 더 중후하고 바디감 있는 커피를 추출해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보시면 이제 구멍이 작고 커피가 물과 섞여서 드립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묵직한 바디감과 강한 맛, 감칠맛이 있는 커피를 추출해낸다고 얘기를 했고, 칼리타는 중볶음 이하의 로스팅된 커피를 사용하시면 되고, 커피 맛의 변화폭이 적고 안정적이며 바디감보다는 산뜻한 신맛을 강조한 드리퍼의 형태로 약한 로스팅 정도의 온도에 적합한 추출 드리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다크 로스티한 달콤한 맛이 나고요. 다크 코코아 향이 납니다. 그럼 추출이 정상적으로 잘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출주차 2차 시 핸드드립 추출해서 멜리타 추출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